일일 모의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도록 하는 중개계약이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게 전속중개계약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고요.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개업공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리얼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의뢰를 하여 거래한 경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에게 위약금,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는 계약입니다. 휴폐업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 신고하니까 1개월이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임신, 출산, 징집, 치약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휴업은 전자문서 안 됩니다. 폐업도 전자문서 안 됩니다. 재개,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휴폐업은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 7일 이내 간판 철거해야 된다. 7일 이내 철거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됩니다. 5번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즉시, 지체 없이가 아니라 즉시 반환해야 된다. 답이 뭐예요? 이거 틀린 것은 4번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제가 X로 해놨는데 초과할 수 있네. 있고 휴업 신고는 전자문서, 휴폐업은 전자문서 하는데 변경 재개는 전자문서 가능하다. 말하고 달리 다 X 해놓으니까 헷갈리는데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판,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폐업, 사무소 이전, 등록 취소 3개입니다.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 휴업, 업무정지의 경우는 간판 철거할 의무 없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3번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가장 큰 차이점이 다른 보험하고 우리 이게 보험하고 다른 점은, 다른 거는 고의는 배상하지 않는데 우리는 고의로 일부러 사고 낸 것도 배상하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요. 행사 안 하면 일부러 사고 내지도 않고 사고 냈다고 합의금 2억 손해 입혔다 합의서 써주고 2억 타가지고 반반 나눠 먹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학회에서 이 부분은 좀 개선하자고 건의를 학회에서 많이 했고요. 그게 정부에 전달돼 가지고 아마 앞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기는 해요. 암보험 같은 건 예를 들면 사망보험은 나이 많으면 더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죽을 가능성이 많은 거. 안 걸릴 가능성이 많은 사람은 예를 들면 더 비싸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걸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약서를 1년에 1000건을 적든 한 건도 안 적든 무조건 개업하면 똑같이 내야 돼요. 문제가 있다. 위험이 높은 사람은 더 내야 된다. 그래서 그냥 계약 한 건 할 때마다 따로따로 가입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게 건당 배상해 주는 게 아니라 1년에 손해입힌, 개업공개사가 손해입힌 거 다 합해서 2억이에요. 개인의 경우. 그 다 합해서 2억인데 그 옛날에는 1억이었잖아요. 옛날에 1억일 때 오산에서 실제 사고가 났어요. 40억 손해를 입혔어요. 세입자들한테 1억이라고, 전세 1억이라고 1억 받아가지고 주인한테는 월세 40만 원, 50만 원이라고 돌려막기 했다고요. 그러다가 40억 손해를 입혔어요. 40명 손님한테. 그러면 1억 가지고 40명한테 나눠주니까 250만 원씩 돌아가는 거예요. 변호사 소송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다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본다면 기분 나쁠 수 있죠. 건당 가입하라고 하면 보험료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계약 많이 하는 사람,
근데 계약할 때 한 10,000원 정도 내라고 해도 그렇게 큰 돈 아니에요. 중개보수 받으니까. 근데 한 번에 24만 8천 원 그냥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계약할 때마다 가입하는 방안 이런 게 논의되고 있어요. 아마 그 9월 달에 그 개정을 할 때 그것도 포함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시험에는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게 실제로는 이게 뭐 여러분들은 구상권 행사 이런 거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손해배상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변호사 고용해야 되고요. 여러 명 동시에 핀 경우는 거의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죠. 자,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가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 개시 후가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해야 되고, 고의가실과 관계없이 손해배상하는 게 아니라 고의가실이 있는 경우만 손해배상합니다. 공탁금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를 제공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 손해란 보험가입한 만큼이 아니라 손해 입힌 걸 전부 다 배상해야 된다. 그러면 2억 보험가입했는데 3억 손해 입혔으면 2억은 보험회사에서 주고 1억은 개인재산 가지고 배상해야 되겠죠? 그 2억 보험회사에서 배상한 것마저도 구상권 행사하면 결국 다 토해내야 된다.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옳은 것입니다. 4번 문제 옳은 것 되는데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 없습니다. 다만 실무교육 교육장은 5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직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사용권 확보해야 된다. 맞습니다.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3분의 1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56번에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5번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 성명, 소연 등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 성명, 소연 등 이게 이번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온 거네요. 감정평가사 올해 34회 강평 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 그냥 광고하려면 성명, 소연 등 5개를 기재해야 되고요.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여기에다가 소면, 종가형 암기 프린터는 25번에 맨 밑에 있죠. 그 다음에 건축물인 경우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총사방, 개개, 입주간. 지금 문제는 요거 나왔네요. 이게 총사방, 개개, 입주간,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답은 뭡니까? 그래서 건축물의 소유자가 누군지는 광고 안 해도 되죠. 주인이 누군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건축물인 경우 감평 문제입니다. 이게 감평 올해 감평 시험 문제라고 이게 부동산학 원론 기출 문제입니다.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 요것도 감평 기출 문제입니다. 올해 감평 기출 문제. 암기 프린터 9번. 지금 감평 문제를 제가 감평 강의하는 선생님이 부동산학 원론 선생님이 이 문제 쉬워요, 어려워요? 감정평가사 부동산 원론 강의하는 우리 학개론 선생님이 강의한다고요? 어렵겠냐고 쉽겠냐고 이 문제하고 좀 전에 문제하고. 개론 선생님 입장에서 말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쉽다는 게 아니고 몰라가지고 저한테 해설해달라고 다 감평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연락 와서 제가 이 문제를 알아요. 안 그러면 모를 텐데 민법 2문제, 세법 2문제, 공법 2문제, 중개실무 2문제 나오는데 그건 그냥 포기하라고 해요. 학생들한테는 그건 찍고 나머지만 하라고 해요. 고득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부동산학 원론이라는 게 잡다한 게 많이 나오니까 강의하는 선생님도 몰라요. 저보고 해설 좀 해달라고
문제 원문을 보내와서 아는 거예요. 저도 이 문제가 간평 문제라는 거는. 그 산업인력공단에 가면 간평 기출문제 열람할 수 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도 할 수 있죠. 간평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맞는 건지. 두 문제 올해 기출문제 나왔다고요. 인력풀이 똑같아요. 출제위원들이. 그 기출문제를 보면 이렇게 1번, 2번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면 기출문제는. 몇 개인가?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물건은 인물계약금, 물건의 표시, 권리전 내용, 물건의 인도일시,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거래 금액, 계약 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계약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 기한. 1, 2, 3, 4, 5, 6개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3개, 4개, 5, 6, 5번이 답이죠. 간평 기출 문제입니다. 올해 간평 기출 문제. 이거는 지금 간평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 이건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거예요. 부동산하고 원론 책에 이런 게 없다고. 공인중개사법 봐야 되는데 이거 한 문제, 두 문제 맞추려고 공인중개사법 전부 다 책 400페이지, 500페이지 다 공부할 수 없잖아요. 민법 다 해야 되고, 그리 따지면 뭐 공부할 게 공법 다 해야 되고, 세법 다 해야 되고, 끝도 한도 없는데 한두 문제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냥 찍는 거예요. 이거 간평 공부하시는 분들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7번 틀린 것입니다. 보조원 고용 숫자는 개공 플러스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해서 고용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1년 이하의 지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고용관계 종료된 경우 7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내.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보조원은 인장등록은 없죠. 개공, 소공만 인장등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냐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외국인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더라도 자격증 사본은 제출할 필요 없죠. 자격증 사본은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보조원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8번. 인장 등록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업무 개시 전입니다.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등록증 교부전입니다. 왜냐하면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변경한 경우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39번에 3번인가요? 2번인가요? 몇 번에 있어요? 39번에 39번에 몇 번에 있어요? 2번? 네, 2번. 자, 그 다음에 개인은 크기가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글자 인장 크기 제한 없죠? 법인은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4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된다. 분 하나여 X입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 인장이어야 한다면 X입니다.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법인도 별도의 법인격 있는 사람이잖아요. 법인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9번입니다. 명칭 등에 대해서 틀린 것 됐는데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고 부칙개공은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5개 광고물 간판 설치 안 해도 됩니다. 만약 간판 설치했다면 연락처는 표기 안 해도 되고 성명을 표기해야 되죠. 성명 표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드립니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성명만 표기하면 됩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개공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3년에 3천만 원, 1년에 1,000만 원, 500만 원 이하가 들여 100만 원 이하가 들여 모두 해당된다.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여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리 아파트도 10억에 무조건 매물 올려주라. 안 올려주면 여기는 이용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 방해하면 3년에 3천만 원이고요.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에 1,000만 원,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가 되려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계계, 입주관 이런 거 누락되면 100만 원 이하가 되려 보조원 이름 적어도 100만 원 이하가 되려 사장 이름 적고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 원 이하가 되려 사장 이름은 없고 아예 보조원이 자기 이름으로 광고하면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했기 때문에 1년에 1,000만 원이겠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틀린 거 되는데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이 아니야. 유예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다. 보조원 숫자는 개공 플러스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 보조원이란 사실이 미리 고지해야 된다. 고지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배수 초과해서 고용했다면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여야 한다.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 이것도 신설됐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주택임대차 계약입니다. 상가, 토지가 아니고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뢰인에게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해야 된다. 국세징수법에 보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 효력 발생하기 전까지 열람할 수 있더라고. 주인 동의 없이도. 근데 임대차 계약을 이미 체결한 사람만 가능해. 체결하기 전에는 주인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미 계약 체결했는데 세금 체납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체납한 경우 계약 해제하고 받은 계약금 다 돌려주기를 한다. 무효로 하고 다 돌려주기를 한다. 이런 걸 특이하게 넣어야 되겠죠. 그게 넣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안 돌려주면 쉽지 않잖아요. 현실은. 어쨌든 이게 세금 체납 사실을 국세, 지방세 다 열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는 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체결하려는 자는 주인 동의 받아야 열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들은 요즘은 아예 임대 내놓으려면 국세, 완납증명서, 그 국세는 세무서에 가서 떼면 되고 지방세는 동사무소에 가서 지방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이런 거 동사무소에서 가능한 것 같던데요. 그런 거 아예 떼오라고 해야 돼요. 완납증명서 세금 관계 다 떼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개업공개사 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귀찮아하면서도 이거 중개업소를 통해서 하면 안전하구나 이런 걸 느끼겠죠. 귀찮아하면서도. 그래야 중개보수 받기가 쉽다고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뜰랑 계약서 하나 적고 뭐 몇백만 원 받냐 이렇게 느낀다고요. 손님들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간가요? 아니죠, 휴가. 네, 다음 주에 찾아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